네, 5번 김홍태 참가자님. 오늘은 정장을 입고 와주셨네요. 아, 네네. 아, 지난번에 의상 지적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아쉬우셨잖아요. 아, 정말 언제 들어도 유쾌한 이 웃음소리 또 듣고 싶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정치하는 직장 대표로 민서를 지원한 서울특별시장 청년위원회 소속 김홍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진행을 맡은 김홍태입니다. 민서유 컨텐츠를 조금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다루지 못했었던 금지된 주제들을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박 문제라든지 아니 수박이라든지 갯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오픈을 해놓지 못하고 얘기를 했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그 주제를 꺼내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정치의 목적 자체가 그 갈등과 어떤 반목 이런 것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서유의 컨텐츠는 그동안 우리 당이 다루지 못했었던 그러한 금지된 주제들을 꺼내놓고 그 사람이 찬성을 하는 이유가 뭔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서유 진행을 맡은 김홍태였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잠시 마이크가 안 나오는 돌발 상황이 있었는데도 아, 그렇습니까? 전혀 지금 아, 그래요? 아, 너무 큰가? 네, 지금 마이크가 바뀌었는지 눈치도 못 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긴장되진 않으셨어요? 아,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무성무성 거려서. 네. 이게 또 김홍태님의 매력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압박 질문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주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주제들을 언급하는 저희 정치 유튜브들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저 부분을 저렇게 다루니까 굉장히 흥미있게 다가가는 것 같아서 우리 민서유에 채용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셨던 프로그램이나 진행자가 얘기했던 어떤 컨셉이나 그 멘트 같은 게 있으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 구독자나 아니면 뷰 수에 따라서 그게 매출이 연동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런 어떤 여론이 조금 이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극적으로 얘기하죠. 네, 네.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사실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희 지금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는 것 중에 이제 청년 당원들끼리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대화를 한번 실제로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갯다리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편이라든지 이런 그 청년 당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뭔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대화를 해보는 그런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컨텐츠가 민서유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분열로 비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네. 그 통합 내지 단결로 비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토론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토론회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 두 그 그룹의 차이의 의견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의견이 하나로 수렴이 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제 좋게 항상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끝내는 거였어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태님, 예, 그 웃음소리가 좀 독특하신데 그 원래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예선 때도 계속 그러시던데. 네. 네. 그래서 오디오가 깨져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웃으려고. 네. 예, 바로 그 웃음. 네. 아주 저는 캐릭터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이제
나중에 진행을 맡으시게 되면 네. 그 좀 그 다른 진행자와 달리 어떤 나만의 어떤 스타일, 캐릭터, 네. 나는 이런 진행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그런 어려운 주제들, 그러니까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었던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사자들을 진짜로 한번 불러보고 그런 어떤 민감한 주제들에서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심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공장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 씨를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만나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 방송을 들은 적은 있나요? 네, 자주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그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 진영 스피커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비난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김홍태 참가자님? 일단 뉴스공장의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고 저희 집도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는 아침마다 거의 출근 준비하면서 뉴스공장을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 어떤 사실 그 올드 미디어들에 대한 공중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대체제를 찾는 과정에서 뉴스공장이 선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이제 다른 당원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뭔가 뉴스공장의 영향력이 커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뉴스공장의 그 영향력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채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어떤 이슈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한 다른 채널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셨는데 민서유도 그 채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영향력 중에 하나는 구독자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 콘텐츠가 재미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사 유튜브들 자체가 사실 이게 약간 조금 당원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구독자 수를 높이는 데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정당의 그 시사 유튜브 채널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당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 예를 들어서 당에 소속된 어떤 청년 당원들 아니면 청년 정치인들 혹은 정치인들 이런 그 시사 유튜브들이 부르지 못하는 분들을 불러놓고 그런 어떤 그 정당이 할 수 있는 얘기들, 뭐 정책의 뒷이야기들 아니면은 실제로 뭐 갈등이 생겼다면은 실제로 뭐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런 뒷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뷰가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분 심사위원회 정말 영양가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김홍태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좀 음향 사고 때문에 60초 오프닝 미션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자 재량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저 최강욱 의원님 팬입니다. 이 말을 꼭 하려고. 감사합니다. 예. 네, 최강욱 의원님 팬입니다. 정말 이 소중한 한 번의 마지막 발언을. 점수 깎아야 되겠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알차게 점수 오늘 그래서, 따고 가시네요. 너무 기뻤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뵐 수 있어서. 네, 김홍태 참가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